자, 확성등가법 요거 기억나죠?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는 거다? 현금 흐름을 확실한 현금 흐름, 무위험 현금 흐름으로 추정하고 그 대신 무위험이자 할인율을 써서 NPV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가중평균원병법은 할인율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이슈지, 확성등가법은 정반대예요. 할인율 어차피 무위험 쓸 거기 때문에 요 분자가 중요한 거죠. 분자가. 그럼 미래상대는 현금 흐름 정보 주어주면 걔의 요 확실성 등가 값을 어떻게 구해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걔와 관련해서 책에 세 가지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죠. 자, 순서 볼까요? 350페이지 양거리 1번 확실성 등가 계수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351페이지 양거리 2번 효용함수 이용하는 방법. 사실 효용함수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6장에서 이미 공부한 거예요. 불확성화의 선택 이론 쪽에서 확성 등가 다 공부했잖아. 그거와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이제 352페이지 오면 CAP 이용하는 방법. 그 CAP 이용하는 방법은 그건 1차 시험에는 나온 적 없어요. 근데 2차에는 한 3번 정도 나왔었어요. 자,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이 세 가지 방법은 자료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그 중에 뭘 써야 되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 번째 거 타이틀이 뭐야? 효용함수 이용하죠. 그럼 그 방법 적용하려면 당연히 뭐가 주어져야 돼? 효용함수가 주어져야 되죠. 그럼 효용함수 주어진 상황 하에서 이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 확성 등가 계수. 일단 얘가 가장 중요해요. 또 얘를 통해서 확성 등가법하고 자, 앞서 공부한 가중평균원병법 내지는 우위험정 할인율법 관계도 또 이해하셔야 돼. 자, 확성 등가 계수는 정의는 뭐냐면 얘예요. 자, 분모가 이거야. 기대현금 흐름, 분자가 확성 등가야.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이게 우위험이 내포된 캐시플로야. 확성 등가 무위험 현금 흐름이야. 자, 그래서 우위험이 내포된 기대 현금 흐름 대비 자, 우위험이 다 제거된 무위험 현금 흐름으로 전환시킨다면 자, 그 비중이 얼마일 거냐, 이게 확실성 등가 계수예요. 따라서 만약 특정 시점 현금에 대한 확성 등가 계수가 주어지면 이 밑에부터 볼까요? 우리는 뭐가 필요해? 확실성 등가 값이 필요하지. 그건 어떻게 하면 돼? 두 개 곱하면 되죠. 그래서 계수가 주어진다면 그 계수에다가 기대 현금 흐름을 곱해서 확성 등가 계수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이때 이 확성 등가 계수는 우리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 자, 만약 이 두 값이 일정하면 우위험정 할인율, 무위험이자율 이게 매기간 일정하다 하면 자, 요거는 좀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사실 최근에 나온 문제들은 다 이것만 알면 손쉽게 풀 수 있도록 좀 출제가 됐었어요. 우리가 미래 발생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돼. 자, 거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우위험정 할인율법, 확성 등가법. 곧 우리가 기대 현금 흐름을 우위험 추정되는 할인율 이용해서 현가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확성 등가로 전환해서 무위험으로 할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건 아까 NPV 구할 때 두 가지 방법과 같은 거예요. 미래 특정 시점 현금 흐름에 현재 가치가 필요하다. 그 시점 기대 현금 흐름을 할인율, 우위험 반영한 거 써서 우위험정 할인율, 또 통상 우위험정 할인율은 보통 가중평균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걔를 통해서 현가 구할 수도 있고, 아예 현금 흐름을 확성 등가로 바꾸다가 그걸 무위험 이자로 할인할 수도 있는데, 요건 반드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요 관계만 가져오도 우리가 문제를 손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 다만 이제 계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요 관계를 확성 등가 계수 정의에 대해 정리하면, 아까 계수가 기대 현금 흐름 분의 확성 등가의 비율이죠. 요거죠. 요 식을 요렇게 정리했다는 얘기, 이쪽으로 보내면 돼. 그럼 어떤 관계 성립해? 얘 다시 위로 올리면 되죠? 이렇게 자리 바꾸면 하면 되잖아. 그래서 요건 뭐가 똑같다? 1 플러스 우위험정 할인율 분의 1 플러스 무위험 수익률의 t승과 동일하다. 자, 그러면 일단 요 관계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부채 비율,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 비율로 100%, S분의 B1. 그 다음에 자, 부채는 채권 발행으로 조달할 건데 A기업 영업이익 반영된 베타 아예 줬네요. 뭘 줬어? 베타 U를 아예 줬네요. 채권 베타 0.4, 이 부채 베타죠. A기업은 영업활동으로 매년 말 세전 현금으로 500억 영구적으로 산출한다.
자, 법인세 30%, 무위험 5%, 시장 포트폴리오 10%. 채권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율은 채권 기대 수익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기대 수익률은 뭐겠어? 베타 0.3짜리니까 이걸 SML에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자, 채권 이자율 또는 수익률이다. CAP 및 MM 추정이론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1년 말 세전 현금 흐름에 대한 확성 등가. 이 문제는 이것도 좀 신경 써야 돼. 보통 현금 흐름이라고 할 때는 이제 세후 영업이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세전 현금 흐름 거 그냥 구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공할 게 없어요. 이거 그냥 갖다 쓰는 거야. 얘에 대한 확성 등가 구하라는 얘기야.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 1만원 세율 하시면 안 돼요. 세전 거에 대한 확성 등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게 영업활동이랑 기대 현금 흐름이야. 그럼 얘도 어떻게 해? 자, 500. 걔 어떻게 해야 돼? 자, 우연 반영된 할인율. 또 확성 등가. 무위험. 자, 무위험 5%.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요거 해결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도 얘를 구해야 되지. 그러니까 얼핏 볼 땐 이게 좀 복잡해요. 특히 뭐 때문에? 채권 베타. 자, 부채가 위험이 있는 부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마도형 사용해서 접근한다 그러면 자, 반드시 뭘 써야 돼? 원래 균형식 이걸 써야 돼요. 부채 베타 포함된 요식을 써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MM 공식을 쓰면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리고 문제를 그냥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건 특히 왜 그러냐면 베타 U를 줬기 때문이야. 만약 주식 베타 L을 줬다면 베타 U를 찾기 위해서 하마도형을 최소한 한 번은 써야 되죠. 자, 부채 베타이기 때문에 고경으로 하면 반 얘를 써야만 되는 것이야. 자, 하지만 MM 쓰면 이거 상관없이 바로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로 구할 수 있잖아요. 로 얼마일까요? 베타 U가 1이니까 얘도 계산이 필요 없네. 시장 거네. 시장 얼마야? 시장 10%네요. 자, 로 10%. 자, 그러면 그냥 바로 한 번만 더 하면 되잖아. 로 10%, 1 마이너스 법인세율 어디 갔나요? 법인세율 30%. 그 다음에 이투전의 자본구조. 자, 부채별 100%. 자, V분의 B야. 2분의 1 이거 하시면 되네. 얼마인가요? 그냥 암산도 가능하겠네. 요게 0.15니까 8.5% 나오겠네요. 여기다가 0.085 이거 집어넣어서 얘 또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 전반적인 구성은 다 비슷비슷해요. 7번도 같은 얘기고 8번은 기출문제 얘기긴 하지만 또 같은 얘기고. 자, 다만 여기서 뭐 이거 채권 베타, 부채 베타 주어진 김에 그거 잠깐만 확인하고 갈게요. 문제 푸는 건 이렇게 하면 금방 풀 수 있고. 혹시 내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나는 원천별 비용끼리 평균 내는 정의대로 해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 부채 비용 필요하잖아. 그 다음에 법인세율 30%. 그 다음에 절반 주어졌고 자기자본 비용 절반이죠. 자, 그러면 우선 요 타인자본 비용의 부채이자율 아까보다 CAPM 기준의 기대 수익률과 똑같다. 그럼 무위험 얼마였나요? 무위험 5%, 시장 10%니까 얘도 CAPM 가지고 계산하셔야 되는 거야. 5%에 프리미엄 5%, 0.3. 자, 그러면 6.5%군요. 요거 하셔야 되고, 또 자기자본비용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써야 돼. 자기자본비용 CAPM 구하려면 주식 베타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부채 베타 있는 요식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오면 이거 SML 집어넣어서 자기자본비용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원천별 비용끼리 평균 내수 구해야 된다면 한 두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거야. 하마도형 공식으로 부채 베타 포함된 식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인자본 비용 부채 베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증권상선 통해서 계산하셔야 돼. 자, 결과만 한번 슬쩍 보고 갑시다. 예. 자, 결과 한번 슬쩍 보고 가죠. 자, 위에 건 MM으로 그냥 풀어낸 거야. MM 풀어낸 거니까 간단한 것이고, 밑에 거 보세요. 자, 최종 원천별 비용끼리 평균 내에서 구하겠다면 방금 전 확인했죠. 요렇게 해서 CAPM 가지고 부채 베타 넣어서 요 타인자본비용 구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자본비용 계산하려면 주식 베타 요거 구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부채 베타 포함된 부채 베타 0.3 반영한 요식으로
주식 베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CPM 넣어주면 자기자본비용 나올 거고, 집어넣으면 가중기존자본비용 나오는데, 요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 아까 M형 공식으로 계산하는 거와 똑같은 결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것들은 한 번은 여러분들 접해봐야 되니까 요 문제 통해서 자, 부채 베타가 있는 우연부채일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를 자, 요걸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쪽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런 쪽 돌아가서 세 번째 거. 자, 효용함수 이용하는 방법. 자, 이거 반갑죠. 효용함수 주어지면 학성등가는 뭐다? 항상 기대효용 먼저 구한 후에 효용함수에 얼마 집어넣으면 그 기대효용과 똑같은 애 나오는지 요 값을 찾아내는 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 효용함수 가지고 학성등가를 구했다. 자, 요런 의미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 효용함수는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또 효용함수 다르다는 건 이런 쪽으로 뭐가 다르다는 얘기일까? 우연, 회피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우연 갖고 있는 대안이어도 자, 투자자마다 또는 회피도에 따라 평가되는 확성 등가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주관적 평가치다. 자, 그 다음에 그냥 한 번만 예제 통해 간단 보시죠. 뭐 다 공부된 내용이지만 352페이지. 자, 5번 예제. 자, 내용역시 1년짜리 1년 후 현금으로 분포 확률 반반 3600 또는 6400. 자, 이제 효용함수가 루트 함수예요. 그럼 갑입평가는 이 투자는 1년 후 기대 현금 흐름에 대한 확성 등가 계수. 굳이 요거는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아까 확성 등가 계수는 기대 현금 흐름 분의 확성 등가 비율이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주어진 효용함수 가지고 확성 등가를 구해내는 거지. 요 기대는 얼마일까? 기대. 자, 반반에 합하면 만이네요. 기대는 얼마예요? 자, 기대는 5천이겠네요. 그럼 기대연금 5천 바로 계산하시고, 확성등가 구하려면 어떻게 해라? 일단 기대효용 구해라. 그리고 루트 함수면 사실 어떻게 해라? 자, 기대효용 구에다가 바로 제곱하면 된다 그랬죠. 암산 가능해요, 여러분들. 이거 제곱권 루트 씌우면 얼마야? 이거 얼마예요? 60이죠? 이거 얼마예요? 80이죠. 자, 이게 60, 얘가 80이잖아. 반반이야. 그래서 얼마 나와? 70 나와? 루트 함수야. 그냥 바로 제곱하시면 돼. 제곱하면 4,900. 자, 그래서 기대연금 5,000, 확성등가 4,900, 그 비중이 확성등가 개수다. 다시 하지만 이건 개수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라고 한 거고. 자, 일단 당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효용함 주어지면 요 확성등가 값 요거 어떻게 구해내는지 확인하시면 되죠. 자, 이제 CAP 명하는 방법. 다시 하지만 이건 아직 1차 시험에 나온 적 없다. 자, 다만 2차 시험에 한 3번 나온 적 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문제를 결국 나오면 풀어내야 되는데 기본세는 물론 도출과정 쭉 있죠. 그 도출과정 상에서 또 이미 해석해내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증권상선을 잘 활용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된다. 자, 얘가 지금 1년짜리 어떤 투자의 확성 등가인데 그게 기대 현금 흐름에서 얘를 빼면 이제 확성 등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노트 있는 분들은 노트 201페이지 좀 활용하세요. 자, 요 대응관계만 잘 연결시킬 수 있으면 이미 알고 있는 이 증권상선이야, 요게 증권상선이야, 그걸 가지고 바로 정리해낼 수 있어요. 오늘 증권상선 이거 너무나 잘 알죠? 그럼 증권상선 요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응되는 현금 흐름이 뭐야? 확실성 등가예요. 무연과 대응되는 게 확성 등가야. 우연 반영되는 할인율에 대응되는 게 기대 현금 흐름이죠. 자,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 그럼 우리는 확성 등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확성 등가에 대응되는 무위험에 대해서 증권상선을 먼저 정리해 봐라. RF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거 다 넘겨주면 되죠. 넘겨주면 되죠. 기대 수익률에서 어떡하래? 프리미엄을 빼면 되는데 그럼 무위험 나오잖아. 또 프리미엄, 시장 프리미엄에 베타였는데 이 베타를 풀어 쓴 거야. 이 베타 정의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시장 분산분해 그 자산 수익률, 시장 수익률과 공분산이다. 공분산 나누기 시장 분산이 베타잖아. 그럼 요식을 자, 대응 관계
현금 흐름으로 이제 바꿔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무위험 수익률에 해당하는 게 확성특가야. 자, 기대 수익률에 해당하는 게 기대 현금흐름이야. 시장 우위험 프리미엄 그대로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베타인데, 여기서 마지막 하나 확인할 건 요거야. 요거만 확인하면. 요거는 원래 CFP면 수익률 가지고 베타 구하는 거죠. 자, 이제 베타 구하면서 현금 흐름 가지고 구한다. 요거까지 마지막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베타 구하는데 공분산을 어떤 자산의 현금 흐름하고 시장 수익률 간 공분산 구에다가 시장 분산 나누면, 그럼 이게 이제 현금 흐름 기준에 베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증권시장선을 무위험에 대해 정리해 놓고, 자,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해라? 무위험 확성등가,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에 해당하는 게 기대 현금 흐름, 마지막 공분산 구하면서 수익률 요것만 현금 흐름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 투자 수익률 분포 주어주면 걔의 기대 현금 흐름에서 어떻게 해라? 시장 우위험 프리미엄, 거기에 공분산만 현금 흐름으로 구하면서 마치 베타 구하듯이 구에다가 곱해서 기대 현금 흐름으로부터 차감하면, 그럼 그게 이제 최종 확성 등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현금 흐름상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에서 프리미엄 빼니까 무위험이다. 기대에서, 그럼 얘가 뭐라고 보면 돼? 현금 흐름으로 측정된 프리미엄이라고 보면 돼. 자, 그거 빼니까, 자, 무위험 전혀 없는 확성 등가 얻어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억지로 암기하지 않아도 이 공식 손쉽게 암기 가능할 거고, 다시기 하지 말았죠. 계산 문제 나오면 이 공식 여기에다가 필요한 것들 구에 집어넣어서 확성 등가 요걸 구해내야 될 거예요.